예, 어젯밤의 일입니다.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에게 중상을 입힌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네, 경찰이 이 남성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젯밤 9시 반쯤 일어난 일이죠. 동두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장모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장모는 이제 사망했고 아내는 중상을 입은 그렇습니다. 사건이에요. 이 사람이 47세 된 남성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일정한 직업을 얻고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예. 8세 된 딸과 이제 부부가 함께 장모님과 처갓집에서 생활을 하는 분이었어요. 아. 그런데 이제 평상시에 그 장모하고 말다툼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집은 이유는 장모 뭐냐면 네, 집안에 집은요? 함께 거주하시는 예. 장모님하고. 예. 근데 이제 평상시 그 말다툼이 자주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일정한 직업도 없이 수입도 없으면서 매일 술을 먹고 다니느냐 이제 이런 형태의 그 다툼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결국 어제 저녁 9시 반쯤 집에 이제 술 취해서 들어왔는데 평소에 하던 말대로 좀 질책을 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갑자기 그 분노를 심하게 해서 결국 그 싱크대 쪽에 있는 흉기를 가져와 가지고 예. 장모님한테 휘둘러서 장모님은 현장에서 사망을 하시고 예. 부인 44세 된 부인은 119하고 112에 신고가 돼서 병원에 옮겼는데 아직까지 중태인 걸로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결국 이모 씨가 검거가 됐는데요. 어디서 잡혔습니까? 네, 사실은 동두천에서 그 범행을 한 이후에 경찰이 급거 이제 투입이 돼서 예. 비상 근무 체제로 전환이 돼서 수색을 했는데 그렇게 멀지 않은 골목길 안쪽에 숨어 있는 걸 네. 결국 그 체포를 했는데 체포 당시에도 상당히 행설수설을 하면서 본인의 범죄에 대해서는 일체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술이 많이 취해 있었던 상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새벽 4시 반이고 뭐 사실상 집 근처에서 그렇습니다. 발견이 된 걸 예, 봐서는 좀 동두천 주거지 범죄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인데 생현동이라고 여기에서 이제 4시 반쯤에 예. 경찰 그런데 강력팀이 이제 체포된 것이죠. 끔찍한 일이 이번 사건이 8살 난 딸이 보는 앞에서 범행이 발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예. 지금 이 어린 학생이 보는 앞에서 아빠라는 사람이 엄마 그다음에 할머니를 평소에 정말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엄마 할머니를 보는 앞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 예. 이런 측면은 사실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해서 그 트라우마가 평생을 가는 거거든요. 예. 충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습니다.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도 이제 굉장히 큰 걱정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딸이? 현재는 그 보호자들, 그 인척들 이제 보호자들이 지금 보호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아마 경찰이 이 아이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을 작동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적정한 심리 치료나 신경 정신 치료를 병행을 해줘야 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자, 뭐 어젯밤에 발생한 사건이라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좀 더 경찰의 조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결국 뭐 이렇게 화를 참지 못하고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하고 발생한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더운 날씨, 네. 폭염 속에 그런 그 욱하는 그런 그 범행이 다시 또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어요. 네, 뭐 일선에서도 많은 경험을 통해서 축적이 된 건데요. 사실 그 특히 7월부터 9월 사이에 예. 그러니까 온도가 높다라든가 뭐 기후, 습도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분노 충동 조절 장애가 훨씬 더 심해지고 욱범죄라고 그러죠. 예. 욱한 그런 범죄가 훨씬 많이 보통 한 50% 60% 가까이 그 증가 추세로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폭력 범죄의 30%가 여름에 집중돼 있다는 말도 있는데 여름에는 주로 어떤 범죄들이 일어납니까? 여름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이제 그 폭력 범죄입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름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폭력 범죄인데요. 사실 그 지구대나 파출소에 그 인지가 되는 사건을 보면 뭐 길을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불친절하게 대한다. 예. 그다음에 이제 길바닥에 술 취해서 누워 있는데 걱정이 돼서 시민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깨웠는데 주먹질을 하는 이런 형태도 있고 담배 피운다고 시비 돼서 폭력 사건으로 이어지고요. 뭐 조금 더 얘기를 하다 보면 택시 기사하고 괜히 택시 기사하고 시비를 해서 돌아간다. 뭐 요금을 과다하게 징수한다. 이런 또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가장 또 심한 건 차량 운전 중에 예. 차량 운전 중에 시비가 돼서 이제 싸우는 거고요. 또 몸 부딪혔다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특히 여름에 그 굉장히 분노 충동 조절 장애, 소위 말하면 화를 참지 못하고 욱하는
범죄가 폭력으로 이어지면서 쌍방이 입건되거나 아니면 피해자나 피의자가 돼서 형사처벌받는 1월에 그런 비해서 상황이죠. 저렇게 7월에 54%나 폭행 사건이 많이 발생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이 여름에 이렇게 강력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특히 강력 범죄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예. 폭력 범죄뿐만이 아니라 예. 특히 야외 활동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뭐 빈 집에 여성이 혼자 있다라거나 예. 아니면 또 12시간 넘어서 술이 취해서 비틀거리시며 가게 되면은 이제 퍽치기 범죄라 그래서 뒤에서 때려서 금품을 강취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주치로 인한 사고 또 강력 범죄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욱하는 범죄, 폭력 범죄 또 거기에 지나치게 되면 흉기까지 동원이 돼서 결국은 살상이 되는 그런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그런 형태죠. 예. 그럼 최근 이렇게 시비 붙어서 파출소나 지구대에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리지만 특히 야외 활동이 많아지고 날씨가 더우니까 이제 기후나 습도에 굉장히 성격이 포악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점잖았던 분이 짜증난다고 보통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결국 폭력 범죄로 이어지면서 지구대나 파출소가 바빠지고 특히 밤에는 더더욱이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주치 폭력이 훨씬 늘어나는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특히 기온이 높고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는 예. 이런 피해자나 피의자가 될 확률이 높죠. 예. 자, 화제를 좀 바꿔보죠. 대포 통장 전달책으로 활동한 고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어요. 어떻게 된 그렇습니다. 일입니까? 이제 7월 20일부터 예. 이 30대하고 40대 조직원 5명, 보이스피싱 조직원 5명이 이제 범죄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당신의 대포 통장이 당신의 이름으로 돌아다니고 있다. 그래서 당신의 통장 안에 있는 현금을 인출해서 보관하든가 금감원 직원에게 맡기면 안전하게 해주겠다. 이제 이런 조직인데 거기서 잠깐만요. 대포 통장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대포 통장이 이거냐면 예.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 예. 그걸 가지고 이제 범죄에 활용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통장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입을 해서 가차명 계좌입니다. 쉽게 예. 말하면. 그걸로 범죄 수익금을 갖다가 입출금하는 통장을 바로 대포 통장이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은 고등학생 4명이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알바를 구합니다. 예. 근데 이걸 범죄 조직인 보이스피싱 조직이 연락을 해서 예. 통장 하나 전달하면 15만 원에서 20만 원 주겠다. 누구에게 전달하는 거죠? 킥 서비스에 받아서 우리한테 가져와라. 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니까 고등학생들은 이게 큰 범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네. 그래서 결국 통장 3개를 전달했는데 마포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에서 이 사건을 수사해서 5명의 조직원을 구속하고 고등학생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범죄 사건이라는 걸 잘 몰랐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고등학생들은? 고등학생이니까 이게 전자금융거래법으로 형사 입건이 되거든요. 대포 통장이라는 건 내 통장을 빌려주는 것도 대포 통장으로 전락이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그걸 방치하게 되면 소위 말하면 금융거래 질서가 허려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범죄에 사용되는 것도 맞고 그래서 그걸 규제하는 게 전자금융거래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고등학생들이 이러한 범죄도 인식을 못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범죄라는 인식은 했을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 그 조직이 범죄 조직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불구속 입건을 한 것이죠. 범인들은 이 대포 통장을 고등학생들로부터 얻어서 어떻게 활용하려고 했던 겁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예. 대포 통장을 가져오게 되면 예. 그 통장 계좌에 범죄 수익금, 쉽게 말하면 이 범죄도 바로 9,620만 원 정도를 예.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통장이 범죄 통장으로 유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을 해라. 예. 이렇게 되면 바로 대포 통장, 고등학생들한테 받은 통장에 입금을 하게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통장에 받은 돈을 다시 중국 쪽으로 이체를 하는 어. 이런 형태에 이용되는 그런 식으로 통장을 활용한 겁니다. 예. 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원영이 사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7살 원영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안매장했던 이 원영이의 계모가 항소장을 제출했어요. 그렇습니다. 도대체 항소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겁니다. 이제 10일 날 선고를 받았죠. 원래 검찰은 무기징역, 그다음에 그 친부, 계모에게는 무기징역, 친부에게는 30년인데 결국은 20년, 15년 형을 선고를 했는데 예. 이 계모 구형량보다 많이 좀 감해졌어요. 그랬죠. 선고를 1심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 계모는 소위 말하면 양형이 부당하고 법리가 오해가 있다. 나는 죽일 의사가 없었는데 이걸 살인죄로 기소해서 선고를 받는 게 부당하다. 그래서 다음 날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거든요. 예. 근데 이 계모는 재판부에 어떤 형태의 반성을 했냐면 22차례나 정말 잘못했다. 내가 잘못해서 원영이가 죽었다. 이런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선고를 받자마자 하루 만에 이게 이제 항소장을 제출했거든요. 이게 이제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게 20년, 15년 그것도 이제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무기징역을 받았던 그렇습니다. 건데 그걸 20년 그렇습니다. 판결을 받았는데 네. 그것도 이제 과하다. 그래서 더 그것도 이제 가하다 감해달라고 이거죠. 요구를 한 나는 거죠. 원영이를 죽이지 않았다. 다만 학대를 한 건 인정을 하지만 이걸 살인죄로 처벌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 예. 정말 후한무치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원영이 사건을 한번 좀 다시 한번 되짚어 주시겠습니까? 네, 원영이 사건은 11월 달 작년 11월부터 사실은 원영이하고 이제 그 같이 살면서 아빠가 없는 사이에 네. 원영이를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감금을 하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그다음에 겨울에 찬물을 끼얹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락스를 뿌려가지고 온몸에 고통을 받게 하는 이런 형태인데 결국은 11월부터 올해 2월 초까지 이런 상태로 학대를 하다가 2월 1일 날 결국 원영이가 사망을 해버리죠. 예. 이런 상태에서 이제 결국 검찰이 구속 기소를 했죠. 경찰이 구속이 돼서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 이게 경찰에서나 검찰에서는 살인죄 미필적 고의가 있는 살인죄로 보고 예. 또 검찰도 그렇게 기소를 했고 선고도 그렇게 했거든요. 예. 네. 그런데 원영이 엄마 계모는 이게 부당하다. 예. 나는 이렇게 살인죄로 처벌받는 게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선고 다음 날 바로 항소를 하고 22번이나 정말 잘못됐다고 재판부에 선처해달라는 예. 반성문을 제출한 사람이 하루 만에 징역형을 오래 사는 게 억울하다는 예. 이런 항변을 한 것이 아마 국민들에게 더 큰 공분을 주는 것 같습니다. 형량에 상당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그 2심에서도 이런 상황이 좀 반영이 되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본인이 뭐 물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항소를 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아마 재판부에서는 논란이 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전문가들은 이게 상당히 더 오히려 항소심에서 더 추가로 형을 더 받지 않을까 그런 분석도 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괘씸죄가 더 추가될 것 같다. 그렇습니다. 예, 백기정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